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지요? 따뜻한 봄날인데요. 어르신들의 눈 건강에도 밝은 봄볕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특별히 귀한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작은 글씨가 좀 흐릿해진다거나 밤눈이 어두워지는 경험, 어르신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여든에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보신다고 하니까요. 정말 관리가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그 소중한 눈을 오랫동안 젊고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 조언이랑 또 연구 자료들,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지 저희랑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노화 자체는 사실 막을 순 없죠. 하지만 그 노화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안과 질환이 생기는 건요. 어르신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늦추거나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그 밝은 세상을 지키는데 좀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잡이라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럼 첫걸음으로요. 우리 몸의 바탕이 되는 먹거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60대에 들어서면 이 영양소 흡수율도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 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눈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우리 눈 안쪽 그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황반이 시력의 거의 90%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여기서 뭐랄까 눈 속 선글라스처럼 해로운 청색광이나 자외선 이런 걸 좀 걸러주고요. 세포 손상을 막는 항산화 역할 이걸 합니다. 눈속 선글라스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네. 그래서 이 고마운 성분들은요, 짙은 녹색 잎채소에 많아요. 예를 들면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거요. 여기 아주 풍부하고요. 또 달걀 노른자나 옥수수, 오렌지에도 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유용한 팁을 드리자면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있잖아요. 이건 기름에 살짝 볶거나 아니면 데쳐서 드시면 루테인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렇군요. 달걀 노른자가 눈에 좋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보니까 달걀하고 들기름을 같이 먹으면 루테인 흡수율이 3배나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요, 그 루테인이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달걀 노른자 자체에도 물론 지방이 있긴 하지만 들기름처럼 좋은 기름을 함께 드시면 흡수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3가 눈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요. 또 눈물막의 기름층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눈물이 쉽게 마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눈이 좀 건조해서 뻣뻣하고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오메가3요? 네, 오메가3는 들기름 말고도 고등어, 연어, 참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아주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식탁에 올리시면 좋고요. 아니면 호두 같은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진짜 눈 건조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던데 오메가3 섭취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또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 뭐가 더 있을까요? 특히 밤이나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비타민 A 이야기인데요. 비타민 A는 눈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시력 유지에 정말 필수적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걸 만드는데 비타민 A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그러니까 밤눈이 어두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안구 표면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중요하군요. 네, 근데 우리 몸은 비타민 A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주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섭취해서요. 몸 안에서 필요할 때 비타민 A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색깔이 좀 짙은 채소나 과일에 풍부해요. 대표적으로 당근, 늙은 호박, 고구마, 단호박, 망고, 감, 토마토, 파프리카처럼 노랗거나 붉은색을 띤 식품들 있죠?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도 물론 많고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요. 가을 제철 과일인 홍시 있잖아요. 여기에도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 영양이 많다고 하니까 깨끗하게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영양 섭취 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홍시 껍질이요? 아,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떫을까 봐 다 깎아 먹는데 잘 씻어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을 더 챙길 수 있겠네요.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다만 홍시는 당분이 좀 꽤 높으니까요. 혈당 관리 필요하신 어르신께서는 드시는 양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눈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 과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어요. 이것도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베리류 과일 역시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딸기, 오디 같은 이런 베리류에는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 이걸 제거해주기 때문에 눈의 노화를 늦추고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도와서 눈의 영양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야간 시력 개선에도요. 네, 어떤 자료에서는 블루베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베타카로틴 풍부한 당근이잖아요. 이걸 같이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각각의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특히 야간 시력 개선에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맛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눈에 좋은 음식들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네요. 녹색 잎채소, 달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또 노랗고 붉은 채소와 과일, 배류까지. 아, 정말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우리 어르신들 눈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더 신경 쓰면 좋을 영양소나 음식이 또 있을까요? 네, 몇 가지만 더 보충해 드릴게요. 아까 항산화 성분을 좀 강조했었는데요.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 역시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자외선이나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눈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C는 잘 아시다시피 감귤류, 딸기, 피망, 브로콜리 이런 데 많고요. 비타민 E는 견과류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풍부합니다. 아, 비타민 C, E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눈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칼륨이라는 성분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고혈압은 망막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혈압 관리가 눈 건강에도 중요한 거죠. 바나나, 감자, 시금치 이런 데 칼륨이 많습니다. 또 칼슘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신경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데요. 이게 눈 근육 조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유제품, 멸치, 두부, 표고버섯 이런 걸로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D는 햇볕 쬐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 그렇군요. 전신 건강이 다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또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이라고 있어요.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같은 데 많고요. 변비 예방에 좋은 섬유질 섭취, 이것도 간접적으로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갈증을 잘 못 느끼실 수가 있는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눈도 쉽게 건조해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좀 자주 드시는 습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눈에 좋다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정말 전반적인 건강관리, 수분 섭취까지 다 신경 써야 하는 거네요. 몸 따로 눈 따로인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 눈 건강을 좀 해칠 수 있어서 피해야 할 음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좋은 걸 챙겨 먹는 것만큼 해로운 걸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특히 주의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최종 당화사물, 영어로 AGS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최종 당화사물이요?
좀 어려운데요? 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높은 온도에서 당하고 만나서 변성된 뭐랄까 일종의 노화 촉진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몸속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좀 딱딱하게 만들어서 노화를 앞당기거든요. 특히 눈의 수정체를 혼탁하게 만드는 백내장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노화 찌꺼기라니 좀 무섭네요. 그럼 어떤 음식이 그런 걸 많이 만드나요? 주로 이제 붉은 고기를 숯불에 직화로 굽거나 아니면 기름에 오랫동안 튀긴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 최종 당화 산물을 많이 생성합니다. 맛은 물론 있겠지만 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이런 조리법은 아주 가끔씩만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굽거나 튀기는 대신에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아, 숯불구이, 튀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흰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는데요. 급격한 혈당 변화는 눈의 미세혈관에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장기적으로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없으시더라도 과도한 당분 섭취는 좀 줄이시는 게 현명합니다. 단 것도 조심해야 하고. 네. 마지막으로 너무 짠 음식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고혈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막혈관 손상이나 다른 안과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 섭취를 좀 줄이시고 젓갈 같은 염장식품 섭취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숯불구이, 튀김, 단 음료, 짠 음식. 네, 제가 평소에 좀 즐겨 먹던 것들인데 눈에는 안 좋을 수도 있군요.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눈 영양제입니다. TV 광고나 주변 추천으로 눈 영양제 한두 가지쯤 드셔본 경험 어르신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아스타잔틴 종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영양제들 정말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걸까요? 아, 눈 영양제 정말 관심 뜨겁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눈 영양제는 식사만으로는 부족하기 쉬운 특정 영양소, 이걸 보충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꼭 아셔야 해요.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네. 우선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황반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황반변성 진행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해요.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우리 눈 속 구성 비율하고 좀 유사하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약 4대1 이나 5대1 비율, 예를 들면 루테인 16mg에 지아잔틴 4mg, 이 정도 비율로 배합된 제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비율도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아스타잔틴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헤마토코크스라는 미세조류에서 추출하는 붉은색 색소인데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지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C에 수천 배에 달하는 항산화 능력을 가졌다고도 하고요. 주로 눈의 피로를 개선하고 조절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또 오메가3는 아까 음식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구건조 증상 완화에 대한 효과가 비교적 잘 입증된 성분이고요. 눈물층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네, 오메가3는 건조증에 좋다고 하셨죠?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 영양제 먹으면 백내장이 낫는다, 노안이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백내장의 발생이나 진행을 억제하거나 이미 생긴 백내장을 치료하는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눈 영양제는 없습니다. 아, 정말요? 백내장에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영양제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충분히 드시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눈 건강 관리법입니다. 특히 백내장의 확실한 치료법은 현재로서는 수술이 유일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싼 영양제에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백내장 치료는 수술이 유일하다는 점,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광고만 보면 저도 막 혹할 때가 많은데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음식과 영양제 이야기에서 나아가서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 이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생활 습관 개선이야말로 정말 돈 안 들이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두말할 필요 없이 금연입니다. 흡연은 백내장하고 황반변성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유해 물질들이 눈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죠. 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오늘부터라도 금연을 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둘째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강한 햇볕 속 자외선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각막, 수정체, 망막에 다 손상을 줄 수 있고요. 백내장, 황반변성, 심지어 눈가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햇볕이 강한 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서 소중한 눈을 보호해 주셔야 하고요.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100%, 보통 UV 400이라고 표시된 거, 이걸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선글라스 꼭 써야겠네요. 네, 셋째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꾸준한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게 눈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장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있잖아요. 이건 망막혈관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서 당뇨망막병증이나 고혈압 망막병증 같은 실명을 유발하는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하고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게 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당뇨, 고혈압 관리 정말 중요하죠. 네. 그리고 넷째, 제가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입니다. 안과 검진이요? 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같은 이런 심각한 안과 질환들은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시력 좋은데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 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안과를 꼭 방문하셔서 안압, 시신경, 망막 이런 걸 포함한 정밀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조기 발견과 치료의 핵심이고요. 실명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 금연, 자외선 차단,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정말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습관들이네요. 특히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화면을 볼 때 눈 건강을 위해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면서 눈의 피로감이나 건조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소칙만 지키셔도 눈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입니다.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눈 깜빡임이 눈물막을 안구 표면에 고르게 펴주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드니까 눈에 쉽게 건조해지고 피로해지는 거죠. 보통 1분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깜빡이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보실 때는 일부러라도 좀 자주 눈을 깜빡이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자주 깜빡이기. 두 번째는 정기적인 휴식입니다. 흔히 20-20-20 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을 한 20분 정도 보셨다면 잠시 시선을 돌려서 20피트, 그러니까 약 6m 정도 떨어진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겁니다.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을 쉬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는 한 50분 정도 작업하신 후에는 10분 정도 눈을 감고 쉬거나 창밖 먼 풍경을 보면서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20, 20, 20 규칙. 아니면 50분 보고 10분 쉬기. 세 번째는 화면 환경 조절입니다. 모니터 화면은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쪽,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요. 화면과의 거리는 팔길이 정도, 그러니까 50에서 70cm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 밝기는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게 주변 환경의 밝기하고 비슷하게 조절하는 것이 눈에 편안하고요. 글자 크기를 조금 키워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높이, 거리, 밝기 조절. 네.
마지막으로 선풍기나 에어컨, 난방기 바람이 얼굴이나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바람은 눈물을 빠르게 증발시켜서 안구 건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화면 볼 때 의식적으로 눈 깜빡이기, 20, 20, 20 규칙이나 50분 후 10분 휴식, 화면 높이와 밝기 조절, 그리고 바람 피하기까지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저도 가끔 화면 오래 보다 보면 눈이 뻑뻑한데 일부러라도 눈을 좀 깜빡여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눈이 좀 피로할 때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눈 운동이나 찜질 같은 방법도 알려주시면 어르신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풀고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돕는 데 아주 좋아요. 먼저 눈 운동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근 조절 운동입니다. 눈앞 한 30cm 거리에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10초간 응시한 다음에 시선을 들어서 창밖의 먼 산이나 건물처럼 최대한 먼 곳을 10초간 바라봅니다. 이 동작을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근육, 모양체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가까운 곳 봤다가 먼 곳 봤다가.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운동은 눈동자 굴리기예요. 고개는 정면을 향해 딱 고정한 상태에서 눈동자만 이용해서 천천히 위를 봤다가 아래를 보고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또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큰 원을 그리듯이 눈동자를 돌려주는 거죠. 각 방향으로 한 5초 정도씩 유지하면서 몇 차례 반복하시면 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눈동자 굴리기. 재밌네요. 네, 다음은 온찜질입니다. 이건 특히 눈이 건조하신 분들께 아주 효과적인데요.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너무 뜨겁지 않게요. 여기에 적셔서 물기를 살짝 짠 후에 눈을 감고 눈꺼풀 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놓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온열 안대 같은 거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면 눈꺼풀 가장자리에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작은 기름샘들이 있어요. 이게 막힌 것을 좀 녹여주고 건강한 기름 성분이 눈물 표면에 잘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름층이 눈물이 빨리 마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눈의 피로도 풀리고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온찜질 저녁에 하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눈 주변 마사지도 좋습니다.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눈썹 앞머리 부분, 또 눈썹 중간, 눈썹 꼬리 부분, 눈 옆에 움푹 들어간 관자놀이, 그리고 눈 아랫뼈 부분을 따라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거나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대로 눈알, 즉 안구를 직접 누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눈 주변의 뼈대를 따라서 부드럽게 지압해 주시면 됩니다. 아, 눈알을 누르면 안 되는군요. 조심해야겠어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근 운동, 눈동자 굴리기, 따뜻한 온찜질, 그리고 눈 주변 마사지까지 정말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잠깐씩 따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들이네요. 특히 온찜질은 자기 전에 하면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오늘 정말 어르신들의 눈 건강을 위한 알찬 정보들을 많이 남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눈에 좋은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A,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 등푸른 생선, 달걀, 베리류 이런 걸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점, 그리고 금연과 자외선 차단, 만성질환 관리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라는 것이었죠. 정확합니다. 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들으신 많은 정보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눈 건강 지킴이는 바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라는 사실입니다. 수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꼭 정기적으로 눈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우리 어르신들의 세상을 보는 창을 더욱 맑고 건강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요. 딱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내가 이것만은 꼭 한번 실천해보겠다 하고 다짐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식탁에 시금치 나물이나 달걀찜을 한번 올려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요. 주무시기 전에 딱 5분만이라도 따뜻한 수건으로 눈찜질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시작이 어르신의 소중한 눈 건강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눈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화면 아래에 보시면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물론 편하게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더욱 알차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